저희가 실질적으로 딕셔너리를 다양한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단 저희가 엑셀에서 사용하게 될 형식은 예를 들어 저희가 스튜던트라는 변수에다가 1번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해요. 저희가 스튜던트를 다 작성하면 조금 번거로우니까 그냥 S라고 하도록 할게요. S1. S1이라는 변수에다가 딕셔너리를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1에다가 저희가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뭐라고 저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이름을 저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age라는 변수에다가 뭐를 저장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나이를 저장을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ct라는 키 값에도 한번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ct라는 값에다가 자신의 이렇게 주소를 입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S1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S1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나이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age라는 키값을 조회를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33이라는 값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해당 S1이라는 학생의 이름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키값, name이라는 키값을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김태준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딕셔너리로 학생 정보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S2라는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S2라는 리스트 변수에다가 name이라는 수동 값에다가 저희가 홍길동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홍길동이라고 하고 age라는 키값도 그 학생 정보에 맞게 예를 들어 28살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city라는 키에 대해서 저희가 city에 대응되는 값을 부여를 해볼 수가 있겠죠. city에 대응되는 값으로 저희가 홍길동을 예를 들어 서울에 산다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학생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입을 했는데요. 제가 A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 변수를 이렇게 초기화를 하도록 할게요. 리스트 변수를 초기화를 하고 제가 이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도 어펜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도 어펜드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라는 리스트 변수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다? 두 개의 딕셔너리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A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죠?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 정보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나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당 리스트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 S1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 또한 이렇게 S2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첫 번째 학생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A 대괄호 0이라고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은 A 대괄호 1이라고 해서 접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 대괄호 0이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학생 정보가 쭉 나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A 대괄호 1이라고 하시면 두 번째 학생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로 만들었으면 뻘문으로 반복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레인지라고 하시고 크기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x라는 변수에다가 a 대괄호 i라고 하면은 a 대괄호 0이면 첫 번째 학생, a 대괄호 1이면 두 번째 학생 값이 x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프린트 s라고 한번 해볼까요? s.
프린트 S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첫 번째 학생이 먼저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A 대괄호 1이라고 하게 됐으면 두 번째 학생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모든 학생 정보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 나이 값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S는 지금 뭐죠? S에 한번 타입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S에 대한 타입이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딕셔너리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저희가 딕셔너리일 때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다? 키값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근데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키값은 age, city, name이라고 세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 정보 중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name이란 키를 대입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학생 이름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학생 이름, 나이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age라는 키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나이값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개념을 응용을 하시면은 저희가 문제 복잡한 이렇게 엑셀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데 용이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해당 정보를 리스트에 저장하고 관리했다고 해봅시다. 리스트로 저장하고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값에 100, 두 번째 값에 성인연, 세 번째 값에 정보 보안 학과 뭐 이렇게 쭉쭉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각각의 값에 접근하려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잖아요. 4라는 인덱스 값이 학년을 의미를 하는지 2라는 인덱스 값이 이름을 의미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나의 행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리스트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로 정의를 하게 된다. 딕셔너리. 자, 그러면 저희가 키값을 뭘로 하게 되죠? 학번을 키값으로 하고 대륙값을 100이라고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학과도 마찬가지예요. 학과를 키값으로 하고 값을 뭐라고 하죠? 이름이 바뀌었네요. 네. 이름을 키값으로 하고 대륙값을 뭐라고 하죠? 송인형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과를 키값으로 하고 키에 되는 값으로 정부부한 학과라고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자료를 구조를 세팅을 해볼 수 있도록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번 파이 엑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이썬에서 엑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진행을 해볼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는 설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제 파이썬에서 엑셀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어떤 라이브러리냐? 오픈 파이 엑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모듈을 임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되네요. 근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설치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설치를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느낌표를 사용을 해주신 다음에 pip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pip라는 명령은 모듈이나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pip라고 한 다음에 저희가 모듈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해당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스텔이라는 옵션을 주게 됩니다. 인스텔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모듈을 사용하고자 하죠? 오픈 파이 엑셀을 사용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파이 엑셀이라고 모듈 이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저는 뭐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만족한다 뭐 이렇게 뜨는데 정말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게이지가 차면서 막 설치하는 과정이 나타날 거예요. 설치를 예를 들어 다양한 모듈 라이브러리가 존재해요. 파이썬 진짜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판다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판다스라고 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할 수 있다.
확장 버전이죠. 뭐 스타크래프트도 뭐 1, 1, 2 있듯이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치가 다 되신 것 같으니까 그냥 진행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방금 설치한 라이브러리 모듈,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모듈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저는 라이브러리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파이 오픈 엑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import라는 명령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import라고 하시고 오픈 파이 엑셀 근데 저희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마다 오픈파이 엑셀이라는 플레임을 매번 작성하기에는 너무 적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약어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약어로 설정하기 위해서 s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s. 그래서 저는 이 오픈파이 엑셀을 뭐라고 지칭을 할 거냐? op라고 지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실제로 작성을 할 때는 오픈파이 엑셀이라고 해서 워크 이렇게 플레임을 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저희가 SOP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다 작성을 하지 않고 그냥 OP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어를 지정을 할 때는 SOP라고 사용을 해볼 수 있다. 자, OP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워크북이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뭐 워크북 플레임으로 쓰는데 나중에는 WB라고 쓸 거예요. 저는 길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약어로 쓰도록 할게요. 워크북이라는 변수에다가 OP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호출을 하고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할게요. 워크북이라고 한 다음에 save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엑셀 파일을 만들 때 엑셀 파일 이름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테스트 xlsx 엑셀 파일 확장자 이름이 xlsx입니다. 그래서 확장자 이름 점 하시고 xlsx 확장자는 저희가 뭐 다양한 확장자들이 있죠. 뭐 gb라는 확장자, exe라는 확장자,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lss라는 확장자 다양한 확장자가 있는데 저희가 엑셀 확장자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XLSS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워크북을 열었으니까 엑셀 파일을 열었으니까 닫아줘야죠. 닫아주는 작업. 워크북이라고 하시고 클로즈 클로즈라고 하시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키고 자, 왼쪽에 폴더 모양이 있잖아요. 왼쪽 상단에 폴더 모양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뭐가 생겼네요. 테스트 XLS라는 파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파일 경로에서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맨 처음에 뭐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 작업 폴더로 하나씩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파이썬을 설정을 할 때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주피터 랩을 설정할 때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계정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사용자 계정에다가 주피터 랩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을 했습니다.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라는 폴더가 존재할 거예요. 사용자.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놓치면 따라오기가 힘드니까. 사용자 폴더 들어가시고 저는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어드민 아니면 유저라는 이름을 가실 것 같아요. 어드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그때 제가 뭐라고 요청을 드렸냐면
자신의 이름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거기다가 저희가 작업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때 김태준이라는 영어 이름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김태준 폴더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했었던 파일 이름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네요. 날짜별로 다 나열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생성한 파일 뭐라고 되어 있죠? 엑셀 test.xls라는 폴더가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니까 빈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없고 지금 시트가 하나 있네요. 시트 뭐라고 되어 있죠? 시트라는 이름을 가진 시트가 지금 하나 딸랑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워크북을 뭐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워크북이 뭐다? 엑셀 파일 하나를 워크북이라고 지칭한다 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워크북에는 뭐가 있다? 시트들이 나열되어 있다. 엑셀에서도 이제 엑셀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시트 1번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하고 만약에 새로운 내용을 이제 새롭게 쓰고 싶어요. 그때 이제 시트를 새로 생성하고 여기다가 이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트들이 이렇게 워크북 안에는 시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볼 것은 시트 정보가 동일하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프린트라고 하신 다음에 워크북이라고 하시고 시트 네임스라는 옵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트 네임스라는 속성 카페는 시트 이름을 배열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시트라는 이름이 동일하게 나타나네요. 지금 우리가 불러온 이 테스트 엑셀과 지금 우리가 파일 탐색기에서 실행하는 이 엑셀은 동일하게 지금 저장하고 관리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해당 부분은 지워주시고 지금 워크북 다 쓰기가 좀 힘드니까 WB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WB. 그 다음에 저희가 워크북을 바로 사용할 수 없어요. 워크북을 사용하기 전에 시트라는 변수에다가 아까 시트 있잖아요. 시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시트. 그래야 저희가 해당 시트에 어떤 셀에 작업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들이 있죠. 시트도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시트라는 시트에서 몇 번 셀에다가 몇 번 행에 있는 셀에다가 작업을 할 것인지 저희가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트를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값을 대입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대입하기 전에 시트 이름을 다 쓰기 좀 힘드니까 S라고 한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 1열에 저장하고 싶으면 엑셀 같은 경우에 1행을 행번호 여기 있죠. 열 번호로 안 돼 있죠. ABC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행 1열은 A1이라고 하게 되고 2행 1열은 A2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행 3열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C2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1행 1열이기 때문에 A1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1의 밸류 값으로 저희가 아무 값이나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해야겠죠.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에러가 발생 안 됐으니까 잘 동작이 됐을 것 같네요. 하시고 한번 다시 엑셀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미리 보기만 해도 나오네요. 엑셀.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문구가 지금 잘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엑셀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반드시 끄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열려있으면 이 파이썬 코드에서 에러를 발생을 해요. 이미 사용 중인데, 이미 열려있는데, 너가 왜 작업을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에러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열어주시면 반드시 꺼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A1행에 값을 넣어봤고요. 만약에 저희가 C열 3행에 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고 뭐 자신의 이름 같은 거 뭐 넣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시켜보시고 다시 한번 엑셀 파일을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김태준이라고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굳이 열리진 않도록 할게요. 뭐 여기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김태준이라는 값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 엑셀에서 표현하는 행과 열번호로 저희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시트 정보에는 이 셀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줍니다. 셀이라는 함수. 이 셀이라는 함수에서 저희가 원하는 행번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차원 리스트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죠. 자, 이거 뭐였죠? 예를 들어 4, 2, 7이고 5, 1, 2, 3이었어요. 그때 0, 이게 행번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열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 저희가 엑셀에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했죠? A라고 하고 대괄호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대괄호라고 하면 어떻게 첫 번째 대괄호에 행번호를 대입을 했죠. 두 번째 대괄호에 뭐를 입력을 했죠? 열번호를 대입을 했어요. 열번호. 근데 여기 셀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인자값으로 행번호를 대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자값으로 열번호를 대입을 해요. 세 번째 인자값으로는 밸류값, 자신의 입력하고 있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안 하셔도 돼요. 밸류 값은. 이렇게 세 가지 옵션 값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행 2열에다가 넣을까요? 이행 2열. 그러니까 여기 이 셀이라는 함수는 굳이 ABC 이렇게 안 가요. 그냥 이행 2열이라고 하고 대입하고 싶은 숫자 숫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13이라는 것도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까? 제가 여기에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고 확인을 하니까 1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셀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거 저희가 반복문에서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어떤 중첩 반복문에서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한번 반복문을 통해서 값을 한 번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뻘문을 사용하고 한번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행번호는 저희가 배열 인덱스를 다룬 거와 다르게 뭐부터 시작한다? 1부터 카운팅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i 값을 사용할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더하기 1을 진행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트 함수에서 시트 정보가 들어있는 변수에다가 sum이라고 한 다음에 set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자값, 제가 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다가 뭐를 대입을 하면 계속 증가하죠? i 값을 대입을 하면 계속해서 밑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i에다가 i는 0부터 진행을 하니까 i 더하기 1이라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열번호는 1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뭐 헬로우라는 문구를 이렇게 넣어볼 수가 있겠죠. 헬로우. 그러면 이 반복문을 통해서 i가 0일 때는 1행 1열의 헬로우라는 값, i가 1일 때는 2행 1열의 헬로우라는 값, i가 2일 때는 3행 1열의 헬로우라는 값 쭉 가서 i가 9일 때는 10행 1열의 헬로우라는 값이 저장되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고 다시 한번 엑셀 파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네, 헬로우라는 값이 이렇게 1행부터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저희가 요번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으고 싶어요. 한번 오른쪽으로 그으려면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 열에다가 더하기 i를 해주면 되겠죠. 빼주고. 그러면 1행에 대해서 옆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래서 반복문하고 중첩 반복문 그리고 2차원 리스트가 중요해요. 진행을 시켜주시고 보시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옆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룰 때 1차원 데이터를 다루지 않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2차원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표현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1행에다가 속성 이름 나열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쭉쭉 나열을 함으로써 저희가 데이터를 표현을 해내게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엑셀 데이터를 다룰 때는 그냥 반복문이 아니라 중첩 반복문이 기본이 됩니다. 중첩 반복문으로 한번 값들을 생성을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반복을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한번 for이라고 해주시고 다음에 j in range라고 하시고 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안쪽 반복문은 어떻게 된다? 행을 다음 행으로 건너가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 바깥쪽 반복문은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한다. 다음 안쪽 반복문은 무슨 역할을 한다? 옆으로, 왼쪽에서 옆으로 열을 건너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바깥쪽 반복문의 반복 횟수가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10개 행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열의 개수가 3이기 때문에 3개의 열이 생성이 될 거예요. 시트 정보에서 셀이라는 함수로부터 우리가 그 2차원 리스트를 접근할 때 어떻게 했죠? ij를 했던 거와 동일하게 ij를 하면 돼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냥 표현식만 달라졌을 뿐이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 플러스 1만큼 해줘야겠죠. 1만큼 해주기 싫으신 분들은 1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제 취향상 이게 더 좋으니까 더하기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대입할 값을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안녕이라는 값을 채워 넣어 볼 수가 있겠죠. 안녕이라는 값. 안녕이라는 값을 채워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다시 값을 확인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10개 행에 대해서 10개의 행과 10개 행과 3개의 열에 대해서 안녕이라는 값들이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뭐 어떠한 값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i라는 값을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i라는 값을 대입을 하고 실행을 시켜서 다시 엑셀 파일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다음같이 i 값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점점 증가돼서 패턴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별짓기 문제를 풀었듯이 아니면 2차원 중첩 반복문을 문제를 풀었던 패턴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엑셀 파일을 값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터디미 사이트 오시면 좌측에 강의 메뉴 클릭을 해주시고, 자, 보시면은 지금 진행했던 게 3번입니다. 세 번째, 엑셀 파일 다루기. 안 열리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강의 자료를 연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번. 3번은 저희가 오늘 방금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번. 엑셀 파일 읽기. 엑셀 파일 읽기에서 새 탭으로 열도록 할게요. 자, 이 해당 파일을 열어주시면 제가 엑셀 파일 하나를 준비를 해드렸어요. 여기 오픈 파일 엑셀 라이브러리 설치 및 소개에 상단에 비공개 파일이라고 있죠. 해당 파일을 넣으시면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엑셀 파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해당 파일을 그대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파일, 상단 메뉴에 파일을 가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쓸 거라서 다음 시간까지. 다운로드 가시고 지금 다운로드 하는 형식들이 쭉 있네요. 엑셀로 할 건지 ODS로 할 건지 PDF로 할 건지 있는데 저희는 엑셀로 다루기 때문에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엑셀 클릭을 해주셔서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되신 분들은 파일 탐색기 가시면은 이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다운로드라는 항목에 가시면은 저희가 방금 다운로드 했던 스터디 인포라는 XLS 파일이 존재하실 겁니다. 해당 파일을 오른쪽 우클릭하셔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방금 작업했었던 디렉토리 있죠. 워크 디렉토리. 주피터 허브에서 사용했었던 워크 디렉토리.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워크 디렉토리에 오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우클릭하셔서 붙여넣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기존에 해당 파일이 존재했기 때문에 스튜던트 인포라고 해서 01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해당 이름을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스터디 인포 스튜던트 인포라는 파일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주피터 랩에 들어오셔서 왼쪽에 폴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튜던트 인포 엑셀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탐색기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이 동일해요. 저희가 여기에서 삭제를 하면 여기서도 삭제가 됩니다. 지금 이 주피터 랩에서는 이 파일 탐색기 내용을 그대로 읽어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동기화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스튜던트 인포 XLS라는 파일을 파이썬에서 읽어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낼 때 마찬가지로 임포트 라고 하시고 오픈 파이 XLS p
OP라고 하신 다음에 자, 요번에 마찬가지로 워크북을 가지고 와야겠죠. 이 워크북을 방금 워크북이라는 함수는 새로운 엑셀 파일을 생성시키는 함수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기존에 있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는 실습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OP에서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로드 워크북. 로드 워크북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엑셀 파일 이름을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스튜던트 인포 XLSS 라는 파일 이름을 작성을 했었죠.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잘 코드를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작성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한번 일단 먼저 클로즈를 할게요. 워크북을 한번 실행할 때마다 워크북이 열려 있으면 안 되니까 클로즈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해당 엑셀 파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정보들을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트 정보를 가지고 와야겠죠. 시트 정보를 갖고 오기 위해서 워크북에서 시트라고 해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정보를 갖고 오는데 지금 시트 정보에 그냥 시트가 아니라 시트 소가로 1하고 소가로 닫기가 되어 있네요. 시트스라고 하고. 그래서 저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맞춰주고 다시 실행을 시키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신 다음에 저희가 한번 셀을 하나 하나의 셀을 특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C1이라는 변수에다가 시트 정보에서 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2행 1열에 있는 밸류 값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밸류라고 하시고 프린트 C1이라고 한번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100이라는 값이 나타나네요. 그럼 실제로 한번 스튜던트 인포라는 파일에도 동일한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100이라는 값이 동일하게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번파에. 그럼 저희가 옆에 있는 이름값도 확인을 해볼까요? 아까 100이라는 값은 2행 1열에 있기 때문에 100이었는데 이름값은 2행 2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2행 2열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시면 송인현이라는 학생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송인현 학생 바로 오른쪽에 정보보안학과라는 값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숫자를 2에서 3, 1만큼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1만큼 증가를 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정보보안학과가 나타난다. 제가 지금 몇 개를 테스트했죠? 1부터 2, 3까지 테스트를 했죠. 이 두 번째 값이 증가됨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반복문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을 어디까지 한다? 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그러면 저희가 7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하고 셀 함수를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뻘이라고 하시고 이를 range라고 하신 다음에 8번 반복을 진행을 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저희가 그 셀 C라는 변수에다가 시트 정보에서 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 행에 대해서 저희가 i가 몇부터 몇까지 증가하죠? i 값이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부터 7까지 증가를 하겠죠. 근데 저희가 1부터 8까지 필요하니까 더하기 1만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 1. 여기서 저희가 여기다가 더하기 1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하기 1이라고 하시고, 아까 제가 위에서는 여기다가 바로 밸류를 쳤는데 여기다가 밸류를 안 치고 그다음에 C라는 변수에다가 밸류를 쳐도 상관없습니다. 이 밸류라는 거를 여기다 쳐도 되고 여기다가 쳐도 됩니다. 속성값을 가지고 오는 행위인데요. 그냥 저희가 C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트 정보에 대해서만 나타나게 돼요. 얘는 B2에 있다. 얘는 A2에 있다. B2에 있다. C2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value라고 하시면은 그 셀, B2 셀에 있는 값, A2 셀에 있는 값, B2 셀에 있는 값, C2 셀에 있는 값, D2 셀에 있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보시니까 어떻게 되죠? 이 행위에 있는 학생 정보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넌이네요. 숫자를 잘못 했나 보네요. 7개인가 보네요. 7개네요. 7만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7만큼 해주시면 해당 학생 정보를 쭉 읽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행에 있는 학생 정보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행에 있는 강우주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강우주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행번호를 어떻게 10이라고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강우주 학생의 학번, 그 다음에 강우주 학생 이름, 학과 이름, 그 다음에 여기가 입학년도, 3이 뭐였죠? 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학년이네요. 학년 정보, 성별, 여자 이름, 여자였나요? 그 다음에 학점, 이렇게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중첩 반복문을 통해서 여러 개의 학생 정보를 읽어내는 방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이거를 그대로 조금 보면서 복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해당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새로운 셀을 열어서 거기다가 이어서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중첩 반복문을 통해서 여러 행에 대한 학생 정보를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주시고, 자, 맨 처음에 저희가 2행부터 6행까지, 2부터 6까지 행에 대해서 읽어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가 뻘 i in range라고 하시고, 저희가 시작값은 2행부터 시작하니까 2부터, 다음에 6행이 있는데, 6이라고 하면은 6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하기 1에서 7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부터 6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린트 i라고 하시면 쭉 2부터 6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s셀이라고 하시고, 자, 이 i 값이 뭐죠? 첫 번째 행번호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열번호라고 했어요. 첫 번째 행번호 i를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i를 대입을 해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2열에 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2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다음에
다음에 해당 값을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프린트문은 지우도록 할게요. 제가 프린트라고 하시고 c 하고 value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value를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학생 정보가 이렇게 열 기준으로 해서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에 대해서 2번부터 6번까지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번에 한번 행번호를 한 번 더, 열번호를 한 번 더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성적에 대해서 볼까요? 성적이 지금 7번에 해당하네요. 아까 7이었으니까 7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7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7에 이렇게 학생 정보가 쭉 나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2라고 했을 때는 이름이, 그 다음에 7이라고 했을 때는 성적, 3이라고 하면 뭐가 되죠? 3이라고 하면은 학과가 되겠네요. 지금 이 열번호가 증가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값을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패턴을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값을 계속해서 증가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안쪽에다가 안쪽 반복문을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뭘 j라고 하시고 in range라고 하신 다음에 1부터 7인데 7이라고 하면 7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8까지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줄은 안쪽 반복문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탭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안쪽 반복문을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 반복문에 반복되는 반복자 변수 j를 어디다 대입을 하면 된다? 저희가 계속해서 수동으로 값을 올렸던 자리에다가 j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라고 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되죠? 학생 정보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제가 이제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출력 방향이 왼쪽, 위에서 아래 방향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달라고 했죠? 프린트 문에다가 EMP 요청 값을 공백으로 채워주시면 된다. 공백으로 채워준 다음에 출력을 해주시면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는 현상이 있으니까 바깥쪽 반복문에 뻘문이 끝나는 지점에 프린트문,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작성을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작성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학생 정보가 순차적으로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2번 학생부터 7번 학생까지 6번 학생까지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20명의 학생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22라고 하면 되겠죠. 2부터 출발했으니까 20개를 보고 싶고 출발한 숫자 2만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22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2명 학생에 대한 학생 정보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 학생이 몇 명이죠? 51명이네요. 51명. 자, 그러면 저희가 51까지가 아니라 52까지 이렇게 반복을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 학생 정보가 이렇게 한 번에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중첩 반복문을 통해서, 그리고 2차원 리스트에서 ij 값 대괄호를 통해서 이제 리스트 값을 접근했던 것과 동일하게 셀 함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차원 리스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ij 값으로 접근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진행하기가 애매하니까